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지금 여기 접선이 만난다, 접선이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는 만나는 점, 교점을 구하는 문제죠.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연립방정식. 여기 보면 교점 만드는 것이 세 번 있어요, 세 번. 그래서 접선과 x축의 교점, 접선과 y축과의 교점, 접선과 원래 곡선과의 교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 개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y는 3차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y는 x 세제곱 빼기 2x가 있고 접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 여기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고 다시 곡선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할 것이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기울기 y'이 3x 제곱 빼기 2인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 3 빼기 2 1이 되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접선이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1 p점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제일 쉬운 거 y는 x, y는 1x 이렇게 해놓고 평행 이동 y 대신에 y 빼기 1, x 대신에 x 더하기 1. 그래서 y는 x 더하기 2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교점을 구할 건데 교점을 구해보면 y는 x 더하기 2 얘하고 접선하고 그 다음에 x축의 식은 y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다가 0 대입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2, y는 0. 근데 요 점의 좌표가 x축하고 만나는 점 좌표가 q점이에요. 점의 이름은 q. 그 다음에 접선 y는 x 더하기 요 방정식하고 y축을 씌고 나타내면은 x는 0이다. 그래서 x가 0일 때 y가 2. 요 점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이 r점, r이 0,2죠. 자, 마지막으로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연립방정식 y는 x 더하기 2와 y는 x 세제곱 빼기 2x 요 곡선의 방정식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요. 해가지고 y x 세제곱 빼기 2x는 x 더하기 2 3차 방정식이 되네요. x 세제곱 빼기 3x 빼기 2는 0. 근데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요 교점이 얼마인지 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죠? x가 마이너스 1인데 답이에요. 쌤 조리제법을 해보면 1x 세제곱 더하기 0x 제곱 빼기 3x 빼기 2인데 x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써주고 나누기 하시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이 되고 근데 요 x값 마이너스 1이 중근이니까 한 번 더 나누기 할 수가 있겠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0 그래서 요 3차 방정식 좌변이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여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y가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죠?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 x 빼기 2 그래서 x가 2가 되죠. x가 2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y 값이 4 되는 것을 알 수도 있죠. x가 2, y가 4. 그래서 그 점의 이름이 여기 S점이라고 합니다. S점의 좌표가 2,4다. 그래서 PQRS 네 점의 좌표를 표시해보면 여기 요 빨간 점이 P점, 빨간 점 P점 그리고 Q점이 왼쪽에 마이너스 1,0 그리고 R점이 0,2 R점이 S점은 2,4 S점은 여기서 이제 비율을 알아볼게. PQ 길이, PQ 길이,
그러니까 x값도 바뀌고 y값도 바뀌는 이 비스듬한 모양 선분들이 되는데 보조선 직각삼각형의 보조선을 그어주면은 요 세 삼각형이 다 닮음이 되니까 닮으니까 얘가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곧 x값의 길이의 비율하고 똑같아. x값의 길이의 비율하고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길이의 비율하고 똑같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x값의 변화율만 따지면 요 하늘색의 길이가 1이 되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의 길이 1, 가로 길이가 1. 그 다음에 여기 QR의 길이는 2가 되고 QR의 길이는 X값의 변화량이 2. 그죠? 그 다음에 R에서 S로 갈 때 빗변 길이의 비율과 가로 방향의 길이 그러니까 X값 변화 비율과 똑같다. 그래서 PQ 원래는 빗변의 길인데 그거를 가로방의 길이 비율로 바꿔주고 비율이 1. 그다음에 QR의 길이가 원래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인데 그 비율을 가로방의 길이의 비율로 바꿔주고 QR의 길이의 비 2. 그다음에 RS 길이가 원래는 빗변인데 그거를 가로방의 길이의 비율로 바꿔주고 길이의 비율이 2. 그래서 1대 2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문제 풀이에서 접선이 원래 곡선과 다시 만나는 요 연립방정식 풀이에서는 우리가 이미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접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점. 그래서 그 인수분해할 때 보면은 x 더하기 1로 두 번 나누면 떨어진다. 라는 것을 써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길이의 비율 PQ 대 QS 대 RS는 원래 빗변 길이의 비율인데 그 빗변 길이의 비율이 바로 가로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 이거를 써먹어도 된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롤의 정리가 뭐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평균값 정리의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죠. 평균값 정리에서 말하는 평균은 누구의 평균이냐? 얘는 기울기에 대한 평균값. 기울기에 대한 평균값.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선택을 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하면은 왼쪽에 있는 점의 x값은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있는 x값은 루트 3인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가 1 빼기 4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 그 다음에 x가 루트 3, 오른쪽에 있는 루트 3일 때의 함수값은 루트 3의 4제곱 빼기 4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 요거 계산하면은 3의 제곱 9 되고 4, 3, 12 빼기 12 더하기 3을 해서 0이 되죠.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는 루트 3,0 요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롤의 정리니까 당연하게도 기울기가 0이 되겠죠. x 빼기 x분의 y 빼기 y 그래서 0.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0이 될 때를 평균값 정리 중에서 특별히 롤의 정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x값 범위 구간에서 x값의 구간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루트 3 사이에서 평균 기울기 0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순간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롤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기울기는 0인데 요것이 똑같다. 순간 기울기,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하고 똑같다. f' x가 c일 때. 근데 요 c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요. f'c가 뭐냐? f'c가 4x 세제곱 빼기 8x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다 이거죠. 그리고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시면 4로 묶어내고 x로 묶어내고 앞장이 남는 것은 x제곱 두 번째 항이 남는 것은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의 값이 0 또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세 x값 존재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루트 3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요 x값 0은 맞는데 루트 2는 맞는데 마이너스 루트 2는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마이너스 1.414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더 작죠.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값, c값은 0과 루트 2 두 개 합은 루트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요게 이런 W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가 x가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x-1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루트 3인 게 요쯤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요 두 선분을 두 점을 이어주는 선분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도 0이 되는 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가 있죠. 그런데 롤의 정리를 얘기할 때는 x의 구간 마이너스 1부터 루트 3까지 요 안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평균 기울기하고 똑같은 점 여기도 있거든. 근데 얘는 탈락. 얘는 구간 밖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x가 0일 때와 x가 루트 2일 때 두 c값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의 위치가 되는 거다. 이 문제의 조건은 지금 이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래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3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왼쪽 위에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인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과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 함수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1대1 대응. 자, 1대1, 1대1 대응이다. 무엇과 무엇이 1대1이냐? y값 하나에 x값 하나.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모양이 감소하는 그래프 모양인데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감소와 증가가 같이 섞여 있으면 여기 왼쪽은 감소, 가운데는 증가, 오른쪽은 다시 감소 이렇게 되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죠. y값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3참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가 항상 음수, fx가 항상 감소가 돼야 돼요. 항상 감소. 그래서 1대1 대응의 조건 기울기 f'x가 항상 음수가 됐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등호가 있다는 거. 요거 조심. 자, 근데 만약에 여기 3차의 개수가 양수였다. 그럴 때는 기울기가 항상 양수, fx가 항상 증가였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a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는데 이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어떻게? 위로 블록인데 0이 되는 게 두 번 나오는 거. 위로 블록인데 함수값이 0인 게 한 개. 한 개의 x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인데 항상 음수가 되어서 0이 되는 게 없는 거. 그럼 요 세 그래프 모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그래서 f'x는 0의 x값이 두 개 여기 x값이 두 개 있죠? 2차 식이 0이 되는 x값이 두 개 근이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2차 식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에서의 x값이 한 개 판별식이 0. 요거는 근이 없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이 상황에서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맨 왼쪽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니까 1대1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y는 f'x를 보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 그래서 여기 기울기 f'x가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조건에 위배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 계속 감소. 그래가지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y는 fx 그래프 모양은 이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f'x 2차식을 보고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0보다 작다 또는 같다.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하시면 b 반띵의 제곱 2a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4a의 제곱 더하기 3a가 되는데 요거 a로 묶어내서 인수분해하시면 4a 더하기 3이 남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황에서 변수 a에 대한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면 a에 대한 2차 부등식 때문에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면은 아래로 블록이고 a가 0일 때 2차식이 0,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0.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범위는 요 사이가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쪽. 그래서 a 값의 범위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등호 조심하시고요. 등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함수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항상 증가. 항상 증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항상 감소. f'x의 그래프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이 두 경우 모두 판별식 f'x가 2차식이면 판별식 0보다 작다 또는 같다. 자, 함수 그래프 그리기 y는 f'x의 값을 보고 fx가 어떤 상태냐를 알아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 있는 거, 2단계에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f'x가 양수냐 또는 음수냐 요것만 관심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f'x 값이 0이 되는 요 상황이 중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4일 때 f'x가 0이 되고요. 여기 x가 0일 때 f'x가 0이 되고 x가 4일 때 f'x가 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f'x 변화를 보고 y는 fx의 그래프로 바꿔주면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은 f'x가 양수. 그래서 fx 그래프는 증가. 이렇게 증가. x가 마이너스 4일 때까지.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는 f'x가 음수 아래에 있으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f'x가 음수 fx는 감소. 이렇게. 그 다음 여기 x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f'x가 양수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f'x가 양수. 그렇다면 fx의 그래프는 증가. 이렇게. 그리고 x가 4보다 클 때, 이때도 f'x가 양수가 되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증가하는 오르막길이 되죠. 오르막길. 요 각각의 x 값이 여기는 x가 4, 마이너스 4, 여기는 x가 0, 여기 x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마이너스 2하고 2는 우리가 중요한 점이 아닌 것이 기울기 값이 f'x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점이 아니에요. 여기 점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봅시다. 요것이 y는 fx의 값의 변화 그래프가 되는데 요 그래프가 되는데 기억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x가 2일 때 여기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부분은 감소하고 이 부분은 증가하죠. 증가와 감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죠? 여기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 그래서 닥친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얘기 볼게요. 자, 니은 얘기 보시면 x가 0일 때가 어디냐? 여기가 x가 0일 때죠. 그죠? x가 0일 때. 요점, 요 근처에 있는 함수값보다 작은 골짜기 극소점이 되는 거죠. 그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x가 4일 때 fx 그래프 모양은 요 부분. 이것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극값을 갖는다. 틀렸고. 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5, 여기가 x가 5 이렇게 주어지죠. 이 상황에서 극값이 어디 있느냐? 여기 꼭대기가 되는 극대점 하나, 골짜기가 되는 극소점 하나, 두 개 있죠. 그래서 리을은 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x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양수냐 함수냐예요. 그래서 0이 기준 f'x가 양수면 fx는 증가, 오르막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 기울기가 음수이면 fx는 감소, 감소. 그래가지고 여기 원래 있던 문제 주어진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를 보고 f'x는 관심 있는 게 증가 감소가 아니고 양수 함수가 관심, 양수 함수가 양수 함수죠. 여기 양수 fx는 증가, 여기 음수 f'x가 음수 fx 감소, 여기 f'x 양수 fx 증가, 여기 f'x 양수 fx 증가. 이 문제에서 조건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한다. 이게 문제 조건인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 이 문제하고 똑같아요. 극값을 갖지 않는 3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 똑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똑같아요. 얘는 3차의 개수가 1인 전체적으로 오르막길,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에 이런 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은 극대점 하나, 극소점 하나 있고요. 극값이 있고 여기 y값에 해당하는 x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이다. 극값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도 존재하죠. y값 하나에 항상 x값 하나가 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 되는 거다. 단지 극값을 갖지 않는 3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표현만 다른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f'x는 3x제곱 빼기 2ax 더하기 2a가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값의 변화가 되는 거죠. 요 값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아래로 블록. 근데 얘가 이렇게 x축이 있어서 f'x가 양수일 때, f'x가 음수일 때, f'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상황이 되면 y는 fx의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가 되니까 극값이 존재하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1대1 함수 아닌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 f'x의 값의 변화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이거나 또는 딱 한 번만 0이거나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 항상 양수, 요 모양 한 번만 0, 요 모양 두 번 0이 되는 차이, 판별식의 차이죠. 판별식의 차이. 자,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하시면 b 반띵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여기 조심할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아니고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작거나 같다. a의 제곱 빼기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a로 묶고 a 빼기 6 0보다 작거나 같다.
독립변수 A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불러오기죠. 왼쪽이 0, 오른쪽이 6. 그래서 답이 A의 범위 요거 등호 포함 아래쪽 A가 0 이상 6 이하 이렇게 항상 증가다. 2차식이 항상 양수다. 이렇게 항상 양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다. 그래서 그래프가 x축 기준으로 붕 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음수 부분이 있으면 0이 2번 나오니까 항상 양수 판별식으로 해결하는 거다. 이 문제는 지금 3차 함수를 나타내는 식에서 모르는 개수가 상수항까지 하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대신에 여기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그래프 그리기 미분하다 보면 쉽게 인수분해가 돼요. 6ax의 제곱 더하기 6ax. 얘가 6으로 묶고 a로 묶고 x로 묶으면 x 더하기 1이 괄호 안에 있게 되죠. 이게 쉽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문제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런데 a는 양수, y는 f'x의 그래프를 보면 이차함수이고 아래로 불러 x절편이 마이너스 1, x절편이 0.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도함수 y는 f'x를 보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됩니다. x의 범위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에서부터 x가 0일 때까지 여기에서의 최대치수를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극대점, 극소점의 위치를 보니까 반드시 최대값은 여기가 되죠. 마이너스 1, f of 마이너스 1.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대 함수값,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후보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x 0일 때 0, f0이거나 최소값이 f0이 최소이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 f of 마이너스 2. 요 두 함수값 중에 작은 애, 더 작은 애가 최소가 된다 이거죠. 여기 왼쪽 점은 x의 범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함수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요 식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3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함수값 얘는 말이에요. 요 식에 의해서 0 더하기 0 더하기 b죠. b.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16a 더하기 12a 더하기 b인데 요게 마이너스 4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0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중에서 얘가 더 작다, 얘가 더 크다. 그럴 수가 있죠. 왜? b에서 4a만큼 빼기 했는데 이게 빼기 양수를 빼기 했으니까 a가 양수니까 그래요. 요게 큰 값, 요 두 개 비교해 보면 여기 x가 마이너스일 때가 작은 값. 그래서 요게 최소, x가 마이너스일 때가 최소,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얘가 최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요 값이 7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 a, b를 가지고 있는 연립방정식 a 더하기 b는 7과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이 연립방정식을 해결해주면 두 식을 빼기 5a는 10, a는 2, b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3차식 또는 4차식, 3차 함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극대구수를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린다. 뭘 이용해서? 미분,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는 지금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피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직육면체 보시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일단 가로 길이 x,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x, 그 다음에 높이 h. 그래서 부피는 x제곱 곱하기 h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변수가 두 개예요. 문자가 두 개. 문자가 두 개. x도 바뀌고 h도 바뀌죠. 이거를 변수 하나로 바꿔준다. 변수 한 개로. 그럼 여기 필요한 게 뭐냐? 관계식이 필요해서 x와 h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해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문자 두 개에서 문자 하나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정사각뿔의 밑면, 정사각뿔의 밑면, 정사각형이죠? 네, 삐뚤어져 있지만 정사각형. 그 다음에 오른쪽 작은 사각형은 그리고 직육면체의 밑면, 직육면체의 밑면. 약간 비스듬해 보이지만 여기가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직육면체의 밑면을 이렇게 따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x와 h의 관계식인데 그 관계식 어떻게 만드냐? 요 정사각뿔 꼭지점, 꼭대기에서 밑면에 수순의 발을 만들어주면 이게 밑면에서 부대각선의 교점 또는 대각선의 중점을 만 대각선의 중점. 한 가운데에 중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 보조선 긋고 이 수선의 발에서 정사각뿔의 왼쪽에 있는 꼭지점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이 빨간색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에서 x와 h의 관계식을 찾아낼 거예요. 그 관계식이 다른 문제에서 해봤던 것처럼 닮은비를 이용하는 거죠. 닮은비.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 빨간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정사각뿔에서는 모서리의 길이가 3이었어요. 길이가 3, 3이 직각삼각형. 여기에 직각삼각형의 빗변 또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면 피타고 정리가 되어서 이것이 루트 9 더하기 9 루트 18 3 루트 2가 되는 거죠. 대각선 길이가 3 루트 2. 그런데 빨간 직각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의 중점까지 요 절반이 되는 거니까 여기 빨간 선분의 길이가 3 루트 2의 절반 2분의 3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정육면체 밑면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만들어주면은 직각삼각형. 여기 대각선 길이가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루트 2x의 제곱 그래서 루트 2x 되죠. 대각선 길이가 루트 2x인데 대각선의 길이 절반이 얼마가 되냐? 2분의 루트 2x가 되었다. 2분의 루트 2x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빨간 직각삼각형 지금 정사각뿔에 보조선을 그어놓은 거죠? 이렇게 정사각뿔에 보조선을 그어놨어요. 얘네들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아래 길이가 여기 밑변의 아랫변의 길이가 얘죠? 3 루트 2 안띵 해가지고 얘가 되네요. 여기가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직각삼각형 안에 어떤 애가 껴있느냐? 직육면체의 높이가 껴있죠. 직육면체의 높이가 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직육면체 윗면의 대각선 길이의 절반.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이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2분의 루트 2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 아랫변의 왼쪽 길이가
2분의 3 루트 2 빼기 2분의 루트 2 x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요 빨간 직각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만큼이 2분의 3 루트 2. 빗변의 길이는 3. 요 높이 길이 계산해 보시면 루트 9 빼기 4분의 9 곱하기 2. 그죠? 루트 9 빼기 2분의 9. 루트 2분의 9. 그래서 루트 2분의 3, 2분의 3 루트 2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요 2분의 3 루트 2, 요 높이가 얘랑 똑같아요. 밑변의 길이랑 높이의 길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거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죠. 직각 이등변삼각형.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직육면체 높이가 여기 있는데 요 삼각형 또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리고 여기 요 높이 길이 여기가 요 높이 길이가 직육면체의 높이 h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얻어낸 관계식이 뭐냐면 얻어낸 관계식이 직육면체의 높이 h는 2분의 3 루트 2 빼기 2분의 루트 2 x 이렇게 관계식을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피에 대한 식에서 문자 두 개 있는 XH 있는 식에 H에다 대입해 주시면 X의 제곱 곱하기 H 2분의 3 루트 2 빼기 2분의 루트 2X 이렇게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관계식을 찾을 때 X와 H의 관계식을 찾을 때 이 편한 게 뭐냐면 요 보조선으로 만들어진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이게 직각이면서 이등변이다.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가지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윗변의 길이와 여기 높이의 길이가 똑같다. 윗변과 높이의 길이가 똑같다. 네, 마찬가지로 요 왼쪽 조그만 직각삼각형 보면 얘도 직각입니다. 윗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똑같다. 그죠? 여기 길이는 직육면체의 높이 h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큰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 빼기 요거 빼기 요 대각선 반띵 요거 빼기 작은 정사각형의 대각선 반띵 빼기 이렇게 해서 얻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관계식이 요거다. 요거 큰 정사각형의 대각선 절반 빼기 작은 정사각형의 대각선 절반 이렇게. 네.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 길이와 밑변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러 가보면 요거 미분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V 프라임 여기다 괄호 x 이렇게 해줄게요. V 프라임 x는 요거 3 루트 2 x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 루트 2 x 제곱이죠. 이렇게 요거 전개한 상태에서 미분해도 된다. 2분의 3 루트 2 x 제곱 빼기 2분의 루트 2 x 세제곱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도함수를 인수분해 2분의 1도 붙고 3 루트 2도 붙고 앞에는 요 2분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는 게 2가 남고요. x도 묶으면 여기 2가 남고요. 뒤에 남는 것은 x만 남죠. 그래가지고 요게 도함수가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로 줬는데 x가 0일 때 기울기 0, x가 2일 때 기울기 0. 그러면 y는 부피 x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거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가 되죠. 이 상황에서 x의 범위는 제일 작은 게 0, 0보다 크고 3보다는 작아야겠죠. 3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 값이 변하는데 x가 얼마일 때 최대냐? x가 2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한 것이 2,V2에서 이렇게 부피를 나타내는 식에 이렇게 부피를 나타내는 식에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2를 대입. 이게 답이다. 이게 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써놓고요. 변수가 두 개니까 관계식을 찾아서 변수 한 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x와 h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조선 나오는 그 빨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편하게 해줄 거예요. 이 문제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자, 근데 이 근의 개수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것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는 k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바로 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부분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절대값 없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요. 어떻게? 미분을 이용해서 요 fx 미분하시면 f'x가 9x의 제곱 빼기 18x 이렇게 되는데 분수분해 9x로 묶어서 곱하기 x 빼기 2 괄호하죠. 그래가지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를 블록인 이차함수 0,0, 2,0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죠. 요 그래프를 보고 y는 fx의 그래프를 얘기해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증가, 0에서 2까지 감소, 2보다 클 때 증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x가 0일 때 y값 따로 계산하셔야 되고 여기는 x가 2일 때 함수값 따로 계산하셔야 되고 f0이 0 빼기 0 더하기 5, 5가 되고요. f2가 2 대입하시면 첫 번째 항 38에 24, 두 번째 항 마이너스 94, 36 더하기 상수항 5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극대점의 좌표 0,5, 극소점의 좌표 2,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지금 y가 5, x축보다 5칸 위, 여기는 y가 마이너스 7, x축보다 7칸 아래. 그래서 x축이 대략 6쯤에 있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x축입니다. 그래서 fx의 절대값을 붙여서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 음수였던 fx가 음수였던 부분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리고 fx가 양수였던 부분, 얘가 양수였던 부분은 절대값 계산할 때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fx가 음수였던 부분, 아래 있던 fx가 음수였던 부분은 대칭등에서 이렇게 위로. 그리고 fx가 양수였던 부분은 절대값 계산할 때 그대로 아무나 나오죠. 여기 같이 그려주면 요런 그래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따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야. 자,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게 뭐냐면 fx의 절대값 붙인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점 원래 대점이었던 좌표는 진동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0,5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때문에 극소점이 이렇게 대칭동에서 위로 올라가겠죠? 요 점의 좌표가 2,7 이렇게 죠.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y는 절대값 fx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k, 요 y는 k 요거를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y는 k가 어떻게 돼야 되냐? 조건이 서로 다른 내식을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 돼. 근이 너무 많아. 여기는 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네 개의 식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위로 y는 k가 조금 더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y는 k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래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여기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k의 범위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여기 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속도를 구하려면 그림자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이 그림에서 지금 어느 부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 그림자 요만큼의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알려진 정보는 뭐냐면 학생이 1초에 0.8의 속도, 1초에 0.8m씩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로동 밑으로부터 학생까지의 거리가 0.8 곱하기 시간, 초 이렇게 주어진다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리 0.8t랑 여기 그림자 길이 얘랑 무슨 관계냐? 여기서 성립하는 관계식이 그게 바로 닮은비가 되겠지. 이렇게 학생으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높이 길이가 1.8이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그림자 길이 우리가 알고 싶은 길이 x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녹색의 삼각형에서 높이가 3이 되고요. 그리고 윗변의 길이가 왼쪽에 0.8t 더하기 오른쪽에 x 0.8t 더하기 x 이렇게 그림자 길이를 x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느냐 1.8 높이 대 높이는 윗변 x 대 0.8t 더하기 x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144, 1.44t 더하기 1.8x 지금 외항끼리 곱한 거죠. 1.8 곱하기 0.8t 더하기 1.8 곱하기 x는 안에 있는 한 내항끼리 곱해서 3x 요거 x를 우변으로 모아주면은 1.2x가 1.44t x는 1.44 나누기 1.2t 그래서 1.2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x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 하면은 미분해가지고 1.2 이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x의 변화율 1.2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공의 속도를 구하는 건데 공을 떨어뜨리면 속도가 계속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속도가 계속 변할 건데 어떤 상황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거냐?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그때의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충돌하려면 필요한 알맞은 높이가 계산되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충돌한다. 이것은 높이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요 식을 가지고 t가 얼마? 이렇게 해서 속도식에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다가 대입. 요 과정을 문제를 풀 건데, 여기 지금 공이 떨어지는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상황에서 자 경사면이 지면과 60도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은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각도가 30도가 되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공이 이렇게 확대되어졌고 그 다음에 공의 중심이 지나는 이 수직 방향에선 그리고 30도의 각을 여기 수직 방향선과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경사면 여기가 30도 그리고 공의 접점과 경사면과의 접점과 공의 중심을 연결시켜주면은 수직 90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0.5, 2분의 1이래요. 이 상황에서 이 직각삼각형을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60도짜리 직각삼각형, 60도,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두 개 만나서 정삼각형이 되죠.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네. 그래서 요 길이 2분의 1.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1이 되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알아냈느냐? 여기 공의 중심의 높이가 1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돌하려면 경사면의 각도가 60도,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0.5이기 때문에 높이 h가 1이 될 때는 h가 1. 21 빼기 5t의 제곱이 높이인데 그것이 1이다. 5t의 제곱은 20, t제곱이 4, 그래서 t가 2가 되는 거죠. t가 2일 때, t가 2일 때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한다.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높이의 변화량. 요 미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죠. 이 상황에서 t가 2일 때니까 요 계산값, 대입값 마이너스 20. 그죠? 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속도에서 음수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하면은 높이를 이렇게 윗방향으로 잡았어. 높이. 윗방향으로 갈수록 높이가 커지는 거다. 근데 속도가 음의 값이 된다고 하는 것은 높이가 커지는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높이가 작아지고 있다. 높이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